나는 빼고. 딴딴딴따란따란딴딴딴 딴딴딴따란따란딴딴딴 딴딴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 딴딴딴딴딴딴 어느 날 자, 히든나 구독 중 모시기 좀 힘든 분을 이제 오늘 모셨고요. 이름하여 저희는 이제 새로운 K컬처 K 콘텐츠의 크리에이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치어리더로서도 있을 수 있지만 크리에이터를 모신다는 생각으로 이제 모신 거고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아주 간단하게 카메라 보고 말씀 주시죠. 뭐 다 아시겠지만.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롯데자이언츠 지금 치어리더를 하고 있는 목나경 치어리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얼굴이 너무 비교돼서 지금 좀 부담스럽습니다. 뭐 개인적인 것도 물어보고는 싶은 부분이 뭐냐면 사실은 뭐 치어리더를 한다 오케이 하지만 고2다 물론 뭐 이제 그 전에 뭐 제복 뭐 그런 선호도 있다 그래서 뭐 군인 경찰관 뭐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하지만 네. 고2인데 갑자기 한다 아시는 분들 알아도 궁금한 상황인데 이거 왜냐면 누가 그걸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쵸. 네,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계기. 제가 약간 보시다시피 꿈이 엄청 많았어요. 뭔가 군인도 되고 싶고 뭐 하는 걸 정말 좋아했는데 학교에서 이제 스쿨어택이라고 예. 네, 이제 참관하는 어. 야구장을 가서 야구를 참관하는 그런 날이었는데 참관만 하러 갔는데. 그쵸, 참관하러 가서 네. 제가 또 합천부도 하고 있었고 또 뭐 운동부도 하고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애국가도 부르고 또 댄스부도 하고 있으니까 춤도 추고 또 시구도 할 뻔했는데 제가 그때 이제 스카웃을 당해서 이제 그러면 너가 한화를 가야 되는데 NC에서 시구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해서 학창 시절 때 운동부 제가 주장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원래는 제가 시구하는 거였는데 이제 다른 친구한테 갔죠, 시구가. 시구는 갔어. 네. 하지만 치어리더가 된 건 또 다른 문제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춤을 추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치어리더 팀장님이었던 김연정 팀장님이 지금은 하나이글스에 계시는데 네네. 그분이 이제 저한테 혹시 치어해볼 생각 없냐 이렇게 해가지고 스카웃을 당하게 되는. 근데 고2 때는 그때는 곧바로 야구가 아니고 다른 스포츠부터 하지 않았어요? 혹시? 그때가 거의 겹쳤구나. 가을 야구, 네, 가을 야구 갈 때 말 때 이랬는데 NC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NC부터는 아니고 내년 야구부터 들어가는 걸로 하고. 그래서 현대캐피탈. 그쵸. 근데 갑자기 언니가 하나이글스로 가면서 저를 데리고 가버렸죠. 저는 사기를 당했죠. 좋은 사기네요. 좋은 사기. 그쵸. 오히려 좋은 사기였습니다. 궁금한 거는 어쨌든 그러면은 첫 치어리더 생활은 농구를 한 거네? 아니죠. 저는 배구. 네, 배구. 네. 그러면 그 배구 때 고2가 왔다 그러면 네. 뭐라고든 막 그랬을 것 같은데. 일단 팬들은 엄청 신선하게 봤던 거 그건 그랬을 같고, 것 같아요. 네, 신기하게 보시고 막 이랬고, 일단 구단에서는 너무 좋아하셨어요. 오히려. 이런 치어리더는 없었다. 저 막 교복 입고 출근하고. 아하, 독특하네. 네, 그리고 멀리 있으니까 천안이었거든요, 그때가. 그래서 맨날 학교 끝나고 기차 타고 천안으로 가서. 원래는 서울이 연고죠. 저는 마산이 연고입니다. 맞아. 아니, 네. 이동하는 게 이번에도 통화해보면 이쪽을 주로 했더라면 그럼 마산에서 천안? 네, 마산에서 천안으로 KTX 타고 이동했어요. 도착해서 이제 교복 입고 도착하면 장내 아나운서 분들이랑 응원단장님들이 너무 다 왔냐면서 오늘 야자 째고 왔어? 이러면서 장난을 많이 치셨어요. 그럼 이미 그때부터 약간 뭐라 그럴까 욕심이 많아도 근데 이런 것도 있잖아. 예를 들면 학교를 어디 가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딱 결정을 해버렸네요. 사실 부모님의 반대가 좀 많이 심하셨어가지고 심했겠지. 그거를 설득을 한 4개월간 시키고 시작한 거라 그 4개월 동안 야구 시즌이 끝난 거였거든요. 꼭 그래서 그런 건 아니지만 마산 그런 때 경상도. 네. 아빠가 또 아빠는 롯데자요. 이거 그러니까 내 얘기는 경상도 아빠는 작잖아. 득점까지 못하게. 어머니가 더 잡아요. 아버지는 사실 약간 그래도 뭐 우리 딸내미 하면 네, 예체능 쪽이었었어가지고 오히려 아빠는 해봐라. 너무 좋은데? 나중에 후회보다는 지금 하는 게 낫지. 아빠가 오히려 많이 도와줬죠, 저를. 엄마가 오히려. 아빠는 지금도 좋아해요. 지금도 어디 나오면 아빠 이 유튜브 찾아왔잖아 이러면서. 그 얘기는 거꾸로 엄마는 아직도 똘똘이라는 거예요. 엄마도 이제 수입이 되는 걸 보고 좋아하십니다. 거의 대부분의 내가 인터뷰하신 분들은 거의 이건 비슷한 거죠? 어머니는 수입이 되고 나서부터는 아주 적극적으로 좋아하십니다.
어쨌든 지금 그래서 우리 보통 치어리더 그러면 딱 한 그때만 왠지 할 것 같은데 생각해 보면 뭐 농구, 배구, 그러니까 그쪽은 겨울이나 실내고 네, 이쪽은 또 따뜻할 때 하니까 그렇죠. 거의 1년 내내네. 그렇죠. 저희는 비시즌이 없죠. 선수들은 사실 비시즌이라는 그러니까 게 있는데 오히려. 저희는 계속 풀 시즌을 계속 뛰는 와.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건 그냥 치어리더 입장에서 이 겨울 스포츠 뭐 예를 들면 농구, 배구, 야구 이런 부분들이 준비할 때라든가 뭐 혹은 뭐 그쪽 현장의 반응이라든가 이런 게 좀 특이한 게 있다라고 한다면 뭐 얘기해 주실 거 뭐 있어요? 농구랑 배구는 일단 전체적으로 야구는 사실 응원석이죠. 따로 있고. 응원석 아니면 사실 저희를 보기엔 너무 멀어요. 근데 농구랑 그러네, 배구는 그러네. 코트에서 저희가 응원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분위기를 저희가 다 볼 수 있고 그리고 팬들도 저희를 한꺼번에 이제 볼 수도 있고 시선이 좀 집중되는 그런 요소가 그럼 좀 있어서 반응은 그게 더 명확하다고 봐야 되는 건가? 그쵸. 오히려 야구는 저희가 우리 오늘 응원 목소리 조금 작은 것 같은데? 이렇게 느낄 때도 있는데 나중에 돼서 뭐 영상이나 이런 걸 찍힌 걸 보면 와 진짜 컸구나 이렇게 뭔가 보고 알 수 오히려 있다면 네 농구는 프로야구는- 직관적인 거죠. 그러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네. 아, 왜냐면은 우리는 쇼츠나 상당히 그 클로즈업된 것들을 보니까 그렇죠. 프로야구 군중들하고 막 섞여 있는 듯한 착각을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림이 가까워서 네. 그게 오히려 아니구나. 재밌다. 그런 측면. 그러면은 막 그 화합하고 뭔가 반응이 오고 하는 건 오히려 겨울 스포츠가 더 실제감은 좀 있을 수도 있겠네. 현장에서는. 사실 팬들이랑 화합하는 거는 농구나 배구가 조금 떨어지는 게 또? 네, 그래? 선수송을 저희가 계속 부를 순 없어요. 그러네. 왜냐면 빨리빨리 바뀌기 때문에 아, 그 공수 말도 교대가 맞네. 그래서 저희는 사실 경기의 상황에 따라서 흐름을 타서 응원을 해야 되는 게 좀 겨울 스포츠인 느낌이라서 선수송의 경우는 어쨌든 야구는 계속 그 한 사람이 그쵸. 뭐 어떤 타석에 식으로 있으면 하니까. 계속 나오는데 농구는 진짜 경기의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오히려 저희도 팬이 되는 느낌으로 응원을 하는 거죠. 여간에 별도 원래 유튜브 채널 하긴 하셨었지만 네. 근데 뭐 예를 들면 목나경이라는 치어리더를 본다라고 하면 사실 요즘에 사람들이 본인의 채널 보면은 쇼츠나 그쵸. 틱톡이나 그쵸. 이런 뉴미디어에서 많이 만날 것 같은데 확실히 방금 우리가 이제 뭐 이걸 느낀다 저렇게 느낀다는 건 현장의 느낌인 거고 요 스포츠 요즘에 뜬다라고 느끼는 게 역시 프로야구? 그쵸. 야구가 요즘 확실히 붐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확실히 느껴진다. 그리고 어디서 누구를 봤다라는 얘기도 한두 번이지 뭐 이제는 아주 익숙하겠네. 그쵸. 당연한 듯이. 이번에 진짜 야구가 제일 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시기도 했고. 근데 요거는 그냥 재미삼아. 네. 그 7월에 그 올스타전 할 때 아. 사직카리나로 박준욱 투수가 유명해졌는데 이 양반이 네. 이분이 몽랑인 치어리더가 1대1로 철저하게 과외해줬다. 라고 사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과외라면은 그분한테 슈퍼노바를 갈 수 있다. 그쵸. 아니 사실 철저하게보다는 아주 그냥 짧게 한 30분 정도 알려드렸는데 사실 포인트만 딱 네, 알게요. 길게 추시진 않으셨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신인 선수들 교육을 나가다 보니까 그 교육을 나간다는 게 어떤 의미지? 저희가 시즌 끝나고 나면 팬 페스티벌이라고 큰 행사를 그래. 해요. 구단에서도. 그럴 때 이제 선수들이 장기자랑을- 장기자랑할 때 제가 가기도 하고 이제 농구나 배구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틀 뒤에 또 여자 농구 선수분들을 알려드리러 가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그냥 치어리더가 아니라 뭐 안 하는 게 없네요. 그쵸. 약간 구단 소속이기 때문에 구단에 오. 관련된 일들은 거의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잘 추시더라고요. 근데 그 얼굴은 지몸이어가지고 잘생기셔서 인기도 많으세요. 락 가수 느낌이 없어요. 카리나보다는 네. 락 가수 느낌이 없다라고 했고 쓱 랜더스에서 네. 최연소 치어리더 출장했잖아요. 네. 물론 뭐 아까 고2 때 한 거나 이거나 만만치는 않은데 최연소라는 거는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때 상황 어땠는지 뭐 본인은 또 어땠는지 뭐. 사실 저도 최연소인지 모르고 시작을 했었어가지고 근데 다 약간 최연소 타이틀이 어느 정도 붙여져서 그때부터 내가 제일 어린 나이에 지금 팀장을 시작했구나. 근데 저도 팀장이 제 목표였는데 치어리더로서의 목표가 팀장은 하고 그만두자.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사실 너무 빨리 이루어버려서 이제는 목표가 좀 바뀌긴 했지만 어떻게 구단주까지 합니까? 그거는 무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 당시에도 떨떠름했고 일단은 일을 못한다라는 소리를 듣는 걸 더 싫어해서 네, 못생겼다보다는 일을 못한다는 걸 더 싫어해서 일을 잘하게끔 하려고 좀 회사에 도움도 많이 받고 멤버들한테도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때 뭐 랜더스도 뭐 만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한참 집중이 됐겠네. 잘하나 못하나 눈으로 그냥. 제가 랜더스로 바뀔 때부터 제가 그러니까. 들어갔었어가지고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이죠? 좀 재밌는 또 경험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글로벌에서 요게 이제 그 APBC라고 하는 프로야구 아시아 프로야구 챔피언십 이때가 네, 맞아요. 저는 요거는 사실은 잘은 몰랐었다가 그때 보니까 응원 대회가 벌려지는 거죠? 일종. 네, 그쵸. 저희 프리미어 리그처럼 약간 각 나라에서. 근데 궁금한 게 왜 우리나라만 4명이? 한국은 치어리더를 많이 뽑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때 시즌 중이었었어가지고 그러면 더블로 간 거네요? 일하면서 바쁘게? 그쵸. 저희가 갔다 와서 바로 또 겨울 경기를 들어가고 이랬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체력 좋은 사람들이 간 건가? 그래서 저희가 갔다 오고 나서 다 힘들어서 체력이 안 좋아졌었어요. 다 막 아프고 감기 걸리고. 궁금하다. 그때 분위기는 어땠어요? 확실히 저희가 치어리더 대기실이 다 있었거든요. 근데 호주 팀은 치어리더가 없었어요. 네? 호주는 치어리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대만, 일본, 한국 이렇게 세 팀이 치어리더가 있었는데 하필 한일전처럼 일본과 한국 대기실을 맞닿게 해놓으셨더라고요. 대만은 여기에 해놓고. 그니까요. 그래서 나가면 다 계속 하이 계속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일단은 일본 분들이랑 대만 분들이 키가 되게 아담하셨고 한국에서 뽑는 치어리더의 기준과 여기 대만과 일본의 기준은 좀 다르구나라고 느꼈고. 문학영 치어리더가 지금 어떻게 신장이? 70입니다. 그쪽이 약간 아담해 보이긴 했겠네. 네, 그리고 70에 저희는 굽이 한 8, 9cm 정도 되기 때문에 거의 180. 그래서 그런 게 좀 외적으로 보이는 요소들이 좀 많이 여기는 되게 아이돌처럼 인기가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일본 치어리더 분들도 다. 그래서 저희는 약간 진짜 심장이 다 크고 팔다리가 길쭉길쭉해야 되고 응원할 때 힘이 나야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면 그쪽은 다들 지금 완전 팬들도 엄청 많으시고 그 자체가 이쪽. 네, 약간 문화처럼 자리 잡으신 것 같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거 같은데 아니에요? 저희도 많이 바뀌긴 했죠. 근데 저희는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박사님들하고 이럴 것 같은데 그렇진 않다. 근데 어쨌든 이때부터 외신, 그러니까 일본 쪽 외신에 이런 데서도 뭐 K 프로야구 뭐 응원 뭐 문화가 어쩌니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요즘 말로 밈이 이제 터진 거죠. 그쵸. 근데 이런 거가 한번 올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한 적 있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밈은 그래도 글로벌이잖아. 그쵸. 뭐 한국이야 뭐 그렇다 치고. 그때 당시에 저는 이다혜 치어리더라고 있는데 그 치어리더 분이 대만을 가셨을 때 그때부터 이제 붐이 시작될 것 같다. 대충 예상은 했어요. 진짜 사실. 그런 걸 느꼈어요? 네. 그때 이미 사실 저희 인스타그램에서 대만 팬분들이 엄청 많이 늘어나고 대만에서 저희 치어리더를 보러 야구를 보러 오시고 이러는 거 보고 조만간 정말 많이 퍼져나가긴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근데 했죠. 그게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다 뭐 SNS, 그쵸. 틱톡 이런 거긴 한데 사실 2024년도가 아니라 그 전에도 SNS가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그쵸. 근데 올해 들어서 물론 이제 터졌다는 표현을 네. 썼지만 이 터졌다라는 것도 뭐 밈이 된 어떤 거는 히트를 치고 프로야구는 별로고 이렇게 돼서 된다기보다 서로 좀 막 밀고 땡기는 거 아니에요. 그쵸. 현장에서 이 SNS 때문에 치어리더 인기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이 치어리더들 영상이나 뭐 혹은 뭐 이른바 짤이라 그러나요? 네. 이런 것들이 서로 막 근데 그 현장 분위기가 뭔가 달라졌다는 걸 좀 많이 느꼈습니까? 올해 들어서? 엄청 많이 느끼는 부분은 사실 어떤 마케팅, 요즘 수식어처럼 어떤 마케팅이든 야구랑 연관을 지으면 대박이 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핫쇼핑은 제외예요. 핫쇼핑은 제외인데
정말 지금 대세인 마케팅들은 다 지금 KBO랑 콜라보를 할 만큼 지금 붐을 일으켰는데 그 상품들을 일단 팬들이 다 입고 있어요. 그걸 다 사더라고요. 옛날에는 사실 유니폼을 안 입고 오는 관중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렇지. 근데 지금은 안 입고 가면 민망할 정도로 다 입고 계시고 또 그 뭐가 나왔다 하면 그걸 사러 화제기를 하시러 이제 줄을 서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렇게까지 사는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마 그걸 제 실감이 생각인데 나. 그거 경제적으로도 이유가 있을걸요? 되팔았을 때도 비용이 된다는 거. 그쵸, 그것도 맞죠. 사실 당근에 들어가면 많이 오히려 더 불어났더라고요.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이런 거 같아. 지금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쇼츠나 SNS가 한번 터지거나 뭐 하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유명세도 있을 수 있고 팀도 그럴 수 있고 프로야구도 잘 되고 이런 거 아니까 팀별로 전략 특히 이 팀장들이나 이런 아주 그냥 엄청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사실 근데 저는 SNS에 대해서는 좀 귀차니즘이 솔직히 있어요. 팬들도 알아요. 저희가 올리는 주기가 무심하다. 네, 좀 주기가 좀 텀이 길 때도 있고 제가 올리고 싶을 때 그냥 나는 이거 내가 막 그냥 예뻐서 그냥 난 이때 올릴래? 약간 이런 타입인데 사실 그게 가능한 이유도 지금 저는 치어리더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이름이 있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근데 이제 막 시작하는 애기들한테는 사실 필요해요. 애기들이라고 하기엔 안 되지만 아니요, 애기들 지금 시작하는 친구들한테는 그 SNS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저는 그럼요.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의 홍보를 하려면 어찌됐든 알려지는 직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을 따져서 이제 저희 팀 멤버들한테는 지금 시작하는 친구들한테는 5개월 안에 이 정도의 값어치를 좀 올려놔라. 이런 식으로 좀 줬죠. 미션 아닌 미션을 줬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궁금한 거는 미션이 개인일 수도 있지만 네. 예를 들면은 자이언츠의 어떤 영상이 떠야 같이 뜨는 거잖아. 그래서 그쵸. 제가 얘기는 쇼츠에 잘 나오기 위한 전략이라는 거를 아. 나름 어떤 댄스를 가지고 뭐 공부를 한다든지 조금 더 변화시킨다든지 뭐 이런 거를 시도를 하는지가 궁금해요. 저는 사실 잘 나오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전 썸네일을 정말 중요히 여겨서 썸네일이나 그리고 쇼츠 길이가 길면 안 돼요. 길면 잘 노출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짧게 쇼츠로 나갈 만한 거를 어느 정도 감안해 두고 그쵸. 혹은 썸네일이 딱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네. 거를 어느 정도 다 전략적으로 이렇게 하자. 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고 연관된 콘텐츠가 있어야 돼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건데? 근데 이게 그건 알아요. 외부에서야 그게 가능하지만 네. 일반 시청자들이 찍은 거 중에는 그거를 원하는 대로 딱 떨어지게 돼 있지 않을 수도 있죠. 그쵸. 그래서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좋긴 하죠. 많이 걸릴 수 있도록 네. 하나 정도 소개할 만한 거 없습니까? 이걸 노리고 했다. 얻어 걸린 건 있어요. 그건 뭐야? 얻어 걸린 게 저희가 아빠와 크레파스라는 노래로 그 아웃송을 하거든요. 예. 근데 저희가 그거를 검은 고양이네로 이걸로 착각한 거예요. 도입부 띠띠띠띠 검은 고양이 이걸로 착각을 해서 저희가 고양이 귀를 연상하는 걸 했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그거를 되게 킹받는다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그래서 다들 썸네일 다 이렇게 찍히고 그러려는데 네, 그래서 아빠와 크레파스가 가장 좀 괜찮지 그 않나. 뒤로 그럼 좀 더 몇 번 이제 그걸 반복해서 해야 될 텐데 그게 또 딱 떨어지지 않으면 그니까요. 그 얘기를 또 하나,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뭐 본인일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팀 내일 수도 있고.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미 인지도가 있다 그래도 네. 치어리더들 전반적으로 어쨌든 약간의 경쟁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있죠. 무시 못하죠. 네. 그 경쟁 같은 거는 그럼 날 거꾸로 두 가지인데 네. 본인 관리는 약간 무심하다고 했다고 네. 하더라도 뭐 어쨌든 인지도는 있는 거고. 팀장으로서 이렇게 보면 야 이거 너무 이러면은 과열인데 관리하자 이런 게 있습니까? 팀 내에서 야, 이거 진짜 너무 튄다 오바다 이런. 저는 안무할 때 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본인 스타일대로 무서워. 주는 거. 본인 스타일을 다 버리라고 하는 타입이라서. 어느 정도 본인이 혼자 춰야 되는 솔로 무대라든지 그럴 때는 본인은 혼자 튀어도 상관없다. 열심히 튀어라. 왜냐면 본인 솔로 무대고 본인 혼자만 하는 퍼포먼스 때문에 괜찮은데 다 같이 할 때는 만약에 조금이라도 막 여기에 해야 되는데 혼자 예쁘게 보려고 이렇게 한다든지 이러면 이제 왜 저러지? 약간 이런. 궁금하다. 그 뒤에 어떤 조치가 가해지는지가. 맞춰야죠. 낮춘다는 거는 때린다는 건 아니죠? 아니죠. 이런 거.
그 어떻게 보면 비슷한 얘기긴 한데 2016년에 데뷔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물론 그 다음 해부터 2017년이라고 해도 네. 횟수로는 9년이란 말이에요. 제가 그럼 그렇죠. 딴 건 모르고 프로 야구만 물어볼게요. 네. 물론 심지어 그 사이에 뭐가 있었냐 코로나도 있었어. 맞아요. 네, 그래서 요새 이거는 좀 많이 바뀐 것 같다. 뭐가 바뀌었냐면 뭐 호응 이런 것도 있지만 팬들도 좀 바뀐 것 같다. 원들 팬들의 문화, 스타일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가 예를 들면 이런 거를 뭐 아직 되게 젊은데 그렇게 물어보긴 그렇지만 시대상의 변화 같은 거를 느껴지는 게 있을 것 같은데? 네, 있어요. 분명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물어보고 싶었어요. 일단 노래로 따지면 먼저 아.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로 노래로 따지면 옛날에는 트로트가 먹히는 시대였어요. 아우 이런 거 너무 재밌다. 네, 옛날에는 트로트 막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 이런 걸 정말 결국 좋아하시고 아재들이 보러 갔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네. 어쩔 수 없이 젊은 세대층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젊은 노래들을 하면 저 노래가 뭐야? 반응이 없어요. 임팩트가 없기 때문에 이 노래가 도대체 뭐고 예를 들면 홍진영의 따르릉 막 이런 거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재밌네. 근데 요즘은 아이돌 춤을 안 해주면 트렌디하지 못하다고 해서 또 못 따라간다고 뭐라고 해요. 그래서 아 이게 노래적으로도 진짜 많이 바뀌었다. 이걸 느끼고 이거랑 연관지어서 사실 두 번째는 아까 말했던 약간 세대들이 젊은 층이 정말 20, 30대들이 정말 많이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맨날 언니 누나 예뻐요. 언니 될 거야? 아 그니까요. 최근에 처음 들었어요 언니라고. 그래서 너무 예뻐요 이런 말 많고 그런 걸 보면 이제 와 정말 아이돌처럼 선수를 덕질하더라고요. 제 그냥 기억에를 한번 더듬어서 얘기해 드릴게요. 2015년 막 이럴 때는요. 네. 옛날에 중계를 보잖아. 딱 해서 가면 저쪽 관중석에 아재들이 띄엄띄엄 앉아 있었던 기억이 나. 네네네. 사람 별로 없고. 그리고 뭐 좀 무슨 리그 좀 센 거 끝나고 나면 막 쓰레기 많고 막 그걸로 막 그쵸. 치운다고 그랬는데 요새 어때요? 요새는 일단 쓰레기도 각자가 다 알아서 재활용이 그러면서. 되고, 네, 재활용이 되는 튜브를 쓰고, 용기도 쓰고, 그리고 텀블러에 담아오면 더 많이 주거나 이런 게 많아져서 쓰레기도 정말 환경이 많이 개선된 것 같고, 저는 그것보다도 저희의 환경도 많이 개선된 것 아 같아서. 치어리더에 대한 어떤 네. 배우? 네, 옛날엔 차에서 대기하고 이랬거든요. 차에서 옷 갈아입고. 아 그래. 네, 중간에 이닝 교체 때 저희가 의상을 갈아입는데 그때 맨날 차에서 후다닥 지금 대기실 있다. 지금 대기실 다 있죠. 대기실이 없는 데가 없어요. 대기실 위치가 어디예요? 선수 그 하는데 그쪽에 있나요? 아니면 뭐 그 단상 쪽 그 밑에 가까운 데 있나요? 아, 단상 쪽 가까운 데 있습니다. 선수 대기실이랑은 연결돼 있을 수가 없는데 사직이 그나마 근데 선수 대기실이랑 좀 가까워요. 원정 선수 대기실. 아직 리모델링 전이어서. 그러니까 치어리더가 이 경기를 끌어가는 상당히 의미 있는 역할을 한다는 거의 반증이네. 그쵸. 엄청 구단에서 대우도 좋아졌고. 궁금합니다. 그럼 치어리더 그 대기실에는 여기 기타처럼 이렇게 물 정도만 주지는 좀 더 좋은 걸 주나요? 아, 제공을 해주진 않지만 팬들이 제공을 해주시죠. 팬들이 정말 선물도 많이 보내주시고. 마치 그 왜 도시락 주고 이런 것처럼. 네, 그런 것처럼 저희 출근할 때 뭐 6명이다 하면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막 안 먹는 친구들 위해서 스무디랑 이런 거 해서 주시거나 아니면 빵 같은 거, 뭐 도넛 이런 거 많이 주세요. 나경님 팬은 당연히 남성 팬이 맞겠지? 근데 남성 팬들은 그런 공수를 잘 안 하지 않나? 남성 팬들이 더 많이 해요. 근데 요새 저는 여성 팬이 좀 많은 그런 거 편이라서 같긴 해서. 네. 네, 성격이 남성들한테 이렇다고 저기요 약간 이런 타입이어가지고 좀 고쳐야 되는데 하하. 아니 그래 그러니까 뭐 팀장을 하겠죠. 무슨 의도시죠? 아니 뭐 이렇게 가닥끈이 그런 네. 게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고 그러면 어쨌든 특히나 올해는 그러니까 코로나 때 비교해서 네. MZ가 많아졌다라는 게 뭐 전반적인 평이잖아요. 그 그렇죠. MZ라는 것도 심지어 여성이 많대요. 맞아요. 그걸 근데- 진짜 많이 실감해요. 네. 근데 선수단도 MZ가 많아졌어요. 제가 제 생각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 말도 맞네. 여자 팬이 왜 늘었지? 우리를 보러 오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지? 아. 생각했을 때 선수단이 일단은 세대 교체라고 해야 되죠. 좀 이게 많이 된 것 같고 지금 저희 팀만 봐도 사실 베테랑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거든요. 이제는. 그래서 거꾸로 옛날처럼
누가 막 대표적인 선수가 막 있어서 이기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 맞아요. 고만고만 각축전이라는 게 지금 네. 대세잖아요. 그리고 신인 중에서 떠오르는 샛별. 아. 이런 사람들이 정말 잘 터져서 예를 들면 기아의 김도영 선수라든지. 그럼 이런 게 다 지금 합쳐진 거구나. 네. 어떻게 보면.